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43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42강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사는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43강에서는 우리에게 왜 개똥 철학이라도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불안, 불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철학도 없이 게으르면 남을 부러워하고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하기 쉽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수십 년을 철학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끔찍한 삶의 원인을 철학의 부재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보는 힘을 잔뜩 주는데도 자세가 나쁘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체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건강을 위해 수영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수영 실력이 늘수록 힘이 덜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초보 시절에는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치기 일쑤였는데 점점 실력이 늘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배운 지 몇 년이 지나자 리듬을 타며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힘을 빼고 그야말로 물속에서 물 흐르듯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구 선수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힘을 빼고 운동하는 법을 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실력 있는 가수는 아주 큰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마이크 없이 노래하는데 이는 발성법 때문입니다. 발성법은 호흡 못지않게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대에 힘을 잔뜩 집어넣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호흡이 올바르면 힘을 빼도 큰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듯이 정신 역량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30, 40대가 되면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세상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알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요인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대로 사는 삶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삶에 잔뜩 힘을 줍니다. 인생은 심각해지고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비하할 필요도 낮출 필요도 심지어 겸손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삶에서 힘을 빼고 인공지능의 파도를 헤쳐가야 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물 흐르듯 수영하듯이 삶도 담담하게 물 흐르듯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떵떵거리며 인생을 즐기겠다고 결심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겨우 살만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너무 들어 여행을 가도 재미가 없고 건강도 나빠져서 젊은 시절에 상상했던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돈 벌면서 인생을 즐겼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고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시절은 좀처럼 오지 않더라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목표에 집착하면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다. 당연하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매 순간 즐기는 일은 시시각각 가능하지만
삶의 힘이 잔뜩 들어가다 보니 막상 즐거운 일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이어지기 마련이라 항상 삶에 힘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젊은이가 그냥 순간순간을 만끽하며 살아도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는다면 순리대로 산 것이지 되는 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지난 삶이 후회된다면 삶을 둘러싼 많은 요인과 조건이 만들어낸 이치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저 되는 대로 산 것입니다. 삶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담담하게 물 흐르듯 살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의 파도에 올라타서 헤엄치는 것과 게으르게 사는 것과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으르게 살아도 후회하지 않고 결과에 책임질 자신이 있다면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생으로 그리고 교수로 오래 살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교환교수로 1년을 살았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에 사는 게으른 사람과 우리나라의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남을 덜 부러워하고 한없이 태평합니다. 우리나라의 게으른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는 데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은 성취 욕구가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미에 가보고 우리랑 너무나 다르게 한없이 태평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남미의 게으른 사람이 우리보다 정신세계가 앞서 있거나 교양이 더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겐 개똥 철학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개똥 철학일지라도 제겐 의미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적어도 평온함이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의 게으른 사람들에겐 평온보다는 긴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만만디의 여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게으른 사람에게는 여유보단 부러움, 질시가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1대 99 혹은 0.1대 99.9%의 사회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남을 부러워만 하다간 전 국민이 1% 혹은 0.1%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됩니다. 철학도 없이 게으르면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합니다. 철학도 없이 게으르면 겁도 없이 게으르다는 말이 됩니다. 타고난 개똥 철학이 없다면 자신의 게으름을 위한 후천적 개똥 철학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똥 철학조차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게으르긴 다 틀렸으니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게을러야 하는데도 편하다고 무조건 게으르면 인생이 나중에 후회로 가득 차 주위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투는 물론이고 표정, 몸짓, 심지어 철학까지 저절로 비슷해집니다. 이는 실험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회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 득실거리면 나라의 성격도 불안과 불만으로 물듭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남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한국은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비싼 외제 승용차가 팔리는 숫자를 보면 한국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웬만한 철학으로는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투, 표정, 몸짓, 가치관은 모두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온 국민이 전염병에 걸려 한마음 한몸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삶에서 힘을 빼고 개똥 철학이라도 붙들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상으로 43강을 마치겠습니다. 43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5부의 5번째 주제인 삶에서 힘을 빼고 개똥 철학이라도 갖자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